초등학생 돈을 빼앗아 파출소까지 불려갔던 일. 이제 부모로서 한계에 부딪힌 심정이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족 외출을 따라가 봤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계속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들. 아니 밥을 먹고 있어야지 뭐 집에 있으면서 하루 일이라서 게임만 하고 또. 게임 안 했거든. 잤대잖아 1시까지. 아까 12시다는. 좀 일찍 일어나고 그래라. 계속 그러냐.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굶고 잠만 잤던 모양. 부모는 혼을 내다가 결국엔 먹을거리를 살 돈을 주었다. 저거 걔다. 뭐? 걔한테 맨날 안녕해요. 미안해.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가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너를? 걱정했던 것과 달리 속마음은 여린 소년. 아들과 상담을 시작했다. 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담소 뭐 전화 있잖아요. 저희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아주 짜증났어요. 언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들의 반항은 부모의 불화와 관련이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는 이혼을 거론할 정도로 싸움이 аз았다. 아들은 부모 다툼을 괴롭게 지켜보면서 사춘기를 시작한 것이다. If you do surveys of teenagers, what you find, at least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about 75% of adolescents say they love their parents, they respect their parents, and they get along with their parents. So only about 25% have problems. And here's what's interesting about that. Of that 25% that have problems, most of them had problems with their parents when they were children, too. So these problems are not new for them during adolescence. 이제 화면에서 보니까 평소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경우에 사춘기가 되면 그게 더 두드러진다. 네.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실 때요. 이제 사춘기 때가 부모하고 관계 이게 기초가 된다. 이런 걸 이해하실 때 고무 밴드를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가 아주 좀 두껍고 탄력성이 좋으면 이렇게 저기서 쫙 잡아당겼다가 탕 오면 그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좀 유지가 그렇죠. 되죠. 네네. 그런데 만일에 이게 얇아요. 아니면 또 신축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쫙 잡아당기면 이미 끊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왔을 때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영유아기가 바로 이 처음에 이 밴드를 튼튼하고 탄력성 있게 만드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영유아기 때 엄마하고 어떤 경험, 부모하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이게 대인관계의 기초 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 사랑했지, 날 항상 존중해줬지 이런 아이들은 밖에서도 저 어른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야. 하니까 이게 전두엽이 아까 지금 발달이 미발달돼 있고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사실 옆에서 조금 지도 관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 말이나 이 다른 사람의 말이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들어요. 확신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참 또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좀 안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 영유아기 때 충족되지 못했던 발달 과업이라는 게 많이 있다면 이 사춘기 때 이게 혼합돼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시기마다 아이들은 꼭 거쳐야 되는 발달 과업이 있어요. 애착,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달이 그 시기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걸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인간 심리의 비밀인데요. 예를 들면 난 아까 사춘기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김생미 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젠가는 꼭 나타납니다. 지금 겪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꼭 있기 때문에 이게 사춘기 때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그걸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거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로 초기에 엄마하고 안정된 관계를 좀 맺었던 아이들은 이 기본 발달에 아주 기초가 잘 닦여 있어서 예를 들자면 엄마가 이렇게 잘 공감해주고 그래도 좀 키우려고 애쓴 아이들은 감정 조절이나 자기 조절에 대한 게 좀 닦여 있어요, 기초가.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게 막 질풍노도처럼 막 섞여 들어올 때도 조금 버티는 힘이 네, 아이들에게 네. 이렇게 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자.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요 사춘기를 정말 잘 다시 여기 보내시면은요 돌아오는군요. 예, 많이 정립이 될 수 있고요. 엄마하고 관계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애도 성격도 많이 바뀔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건강한 고무줄이면 다시 딱 돌아오는데 네네. 이 많은 고민들 중에 부모님들 이런 고민이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착했다는 거죠. 네네네. 이거 한 5살 때부터 쭉 못됐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대응을 하는데 한 5학년 때까지 너무 착했다가 네네. 어느 날 확 돌변하는 친구들, 네, 특히 네, 남자 네. 친구들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이나 뇌발달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도 확 바뀔 수도 있는데 너무 순했던 아이가 바뀌면 엄마가 상대적으로 당황하죠. 더 크게 예. 받아들일 수 있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헬리콥터형 어머님들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모든 것을 다 관시하는. 다 관장하고 뭐 다 스케줄 짜주고 막 어. 모든 거 학원도 다 알아봐가지고 다 한 시간도 비는 시간 없이 이렇게 과잉보호죠? 예, 뭐 과잉보호, 과잉 통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대학원 조교했을 때에도 학점 때문에 부모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제가 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있는데 지금 그럴 때도 학생들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전화 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아이들이 처음엔 압도적인 엄마한테 탁 눌려 있어요. 눌려 있다가 이게 이제 사춘기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게 이제 팍 폭발하게 되니까 마치 돌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보통은 초등학교 고학년, 그 다음에 한 6학년 2학기 이렇게 되면 이제 돌변해서 갑자기 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좀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옛날에도 그렇고 우리도 흔히 사춘기 때 아이들이 변하면 다 네. 호르몬 때문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뇌의 원인도 상당히 커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가요, 아까 지금 저기 화면에서 막 아까 뇌신경이 막 연결되는 거하고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사춘기 때는 폭발적으로 이게 막 형성이 좀 되는데요. 이게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성장이 아주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두엽은 어떤 기능이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고 상황 파악해가지고 조절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인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전두엽의 전 앞부분에 있으면서 그게 감싸고 있는 거를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책임의식, 윤리의식 이런 것처럼 더 고차원적인 자기 통제와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막 발달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너무 막 문어발식으로 막 발달을 하다 보니 뭐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냐면 브레이크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아까 오토바이 잠깐 나왔죠. 비트 영화 아시죠? 네, 정우성 씨랑 이정재 씨가 네네. 나오셨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정우성 씨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쭉 타고 가시면서 쭉 가다가 손을 이렇게 탁 놓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멋있었어요. 나와요. 그거 예. 굉장히 멋있죠. 네.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위험하죠. 사고 납니다. 그 잘못하면. 생존의 위험. 그렇죠. 예, 바로 그 그렇죠. 브레이크가 아직은 아이가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동 조절이나 감정 조절 이런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 아동기에 어떤 작가는 내 의식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시기를요. 예, 그래서 좀 복잡다단합니다. 그럼 사춘기 아이들의 이 복잡한 감정을 좀 이렇게 네. 추스릴 수 있는 네, 이런 네.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춘기 때는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말도 다 통해요. 말도 다 통하고 이제 다 어른 같아. 그런데 단 어른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될 때요, 감정에 훨씬 더 불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왜 이렇게 뭐 만들고 했을 때 훨씬 아이들이 크게 만들잖아요. 크게 느꼈죠.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요, 성인들은 어떤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거를 먼저 소화를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막 하게 되는데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편도체라고 해서요, 감정을 관장하는
감정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먼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건에도 굉장히 감정적인 오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상담을 했던 아이들도 보면요, 이제 이 아이는 자기 방이 바로 이렇게 그 화장실하고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방에 이제 똑똑하고 들어갔는데 화장실 냄새가 쭉 들어온 거에서 아우 똥 냄새나 그런 거예요. 그때 얘가 갑자기 불끈하고는 뭐 나한테 똥 냄새가 난다고. 근데 얘가 평소에 잘 안 씻는 걸 엄마가 혼이 좀 많이 났던 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게 감정이 확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뭘 해줘야 되냐면은 아이를 논리로 맞서지 마시고 얘의 감정을 다루시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엄마한테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하고 이제 애랑 한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문을 막 치고 발로 차고 던지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당황하시고 어머님이 벌벌 떠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대화하는 팁을 좀 알려드렸더니 아이랑 대화가 됐다고 해결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좀 이성 논리로 절대로 맞서지 마시고 감정이 먼저 발달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사춘기는 근데 이 사춘기가 이 뇌 전두엽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느냐 한 만 18세 정도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끝나는 싸움이네요. 네,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시고 막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자. 이 시기를 잘 참자. 예술가들도 17, 18때 느끼는 외부의 자극 갖고 평생의 예술 작품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변하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구체적인 팁을 화면으로 좀 배워볼까요? 네. 여기 한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사춘기 소녀가 있다. 쳐다보지 마.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정은이는 벌써 2년째 한 아이돌 그룹에게 순정을 바치고 있다. 엄마가 보기에 공부를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다.